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상무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지현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레시오 고등학교 3학년 황준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네, 교육감님을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광주 교육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교육감은 광주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은 빼고 이거를 보통교육이라고 그래요. 이 보통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광주의 유치원이 306개, 초등학교가 153개, 중학교가 89개, 고등학교가 67개, 그리고 특수학교가 5개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하고요. 또 그 선생님들,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인사도 담당을 하고요. 교육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이걸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까지 집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육감 재선에 성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광주 교육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4년간 한 번 한 것을 또 잘했다고 평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선출해 준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한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 이 1기 때는 지난 4년, 지금 뭐 2기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1기 때는 뭐 어떻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가 다 행복한 교육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보편적 교육 복지를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급식을 한다거나 또는 초등학교에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한다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등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부담감 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추진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청렴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교육 비리를 끝장내겠습니다 해서 이제 시민들이 저에게 맡겨주셔서 적어도 그 두 가지는 이루어서 우리 교육이 좀 잘 되도록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왔고요. 이번 이제 2기에는 한 번 더 믿어주시고 하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생활교육도 좀 그 학생들을 그들의 그 존재와 가치와 자율과 자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바꾸어 가고요. 수업도 학생 중심으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이런 배움이 있는 수업으로 바꿔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에 우리 슬로건을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수업 나눔 운동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을 공개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가서 보고 배워서 정말 학생들이 즐겁고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 배움이 있는 수업으로 바꿔가자 하는 것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어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매번 투표를 하실 때마다 선거를 하실 때마다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가 교육감님은 저희를 위한 복지를 펼치시는데 그런 교육감을 뽑는 것에 대한 투표권은 정작 저희들에겐 없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학생들이 교육감의 투표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투표권을 가지는 게 과거에는 20세였어요. 20세 이상. 그러다 지금 19세 이상인데 적어도 18세 이상은 투표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더 고등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투표권을 가지는 그 정치 참여권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안 된 이유는 아마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뭐 17살 이상 고등학생 정도면은 자기의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올해 교육 뉴스 중에서 경상남도 거기서 이제 무상급식을 중단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교육감님께서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예. 이제 방금도 언급하셨다시피 그 무상급식 그 지원과 중단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만큼은 부잣집 아이거나 가난한 집 아이거나 뭐 건강하거나 좀 몸이 약하거나 이런 그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그 평등하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를 못 내서 마음 아파하고 그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 눈치를 본다거나 급식비를 안 냈다고 해서 얼른 내라고 고등학생들은 하잖아요. 중학교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헌법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사회와 나라가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국민은 이 수준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의무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죠. 학습 준비물비, 교과서, 또 뭐 여러 가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점심은 책임져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상급식을 안 한다 하면은 뭐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안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결국 자기 자신감도 낮게 만들어버리고 주눅 들어서 활발하게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게 좀 적으면은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해서 무상급식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의무급식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아쉬운데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고등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지난번 선거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작년, 금년, 내년 계속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보려고 한 것도 지금 유보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고등학생도 무상급식을 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지역 교육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예. 광주 교육에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광주 교육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약 1조 7천억 내외입니다. 1조 7천억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중에 71%가 우리 교직원들의 봉급이에요. 인건비. 그럼 이게 70%면은 약 한 1조 1천억 원 내외 이렇게 봉급으로 가는 거죠. 1조 한 2천억 정도가.
나머지 한 5천억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이제 학교 환경시설, 건물도 짓고 화장실도 고치고 또 이제 그 특별실 뭐 도서실이나 음악실이나 시청각실 이런 것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력 제고 사업비나 희망교실 예산이나 운동부 지원비도 남는 그 5천억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하다 보면은 남는 것이 과거에는 3년 전에는 한 2천여억 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근데 작년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제 그 중장기 재정 계획이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경제 성장이 이 정도 될 거로 하고 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세금도 이렇게 걷어질 걸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 성장이 여의치 않고 세금이 여의치 않게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재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3, 4, 5세 어린이들을 보육을 무상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다 떠넘긴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적지 않게 1년에 1,400억 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교육 재정은 줄어든 데다가 써야 할 곳은 늘어난 데다가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지금 처해 있죠. 그러면 얼마 정도가 부족하고 이 재정을 마련하는 데 어떤 대책이 있을지? 얼마 정도가 부족하냐 그러면은 이제 꼼꼼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내년 예산으로 봐서는 1,500억 내지 200억, 2,000억은 늘어나야 우리가 원활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시설도 좀 고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한 거고요. 그러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뭔 방법이 있느냐? 우리 교육 재정은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내국세 20.27% 딱 이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각 지역에. 그런데 이 20.27%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들은 이 내국세 20.27%를 25.27%로 상향 조정해 주면은 그게 이제 우리 그 보통 교육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서 시설도 더 현대적으로 고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좀 줄이고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에서 이제 책임져 줄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누리과정 예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 활동은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예. 지금 얘기가 너무 이쪽으로 흘러버린 예,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저희를 청소년 영상 제작단이라고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혹시 저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죠.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청소년 영상 제작단이 있는 걸 알고요. 이게 매우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아주 좋은 단체다,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방송 시설이라 해봤자 뭐 좀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상 제작을 하고 싶은 그쪽에 관심 많은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하거나 지원하거나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함께 뭐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한 학교 학생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실제로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래에 자기 꿈을 더 키워가고 또 점점 역량을 키워서 정말 훌륭한 사회적 그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이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 청소년 영상 제작단 정말 저는 훌륭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도 많이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또 에이스페어의 예. 방송 콘텐츠 경연 대회 등 이제 다양한 대회 혹은 영화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꽤나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네. 축하합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뭐 한번 만나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스페어라는 그 영화
그 영상 경연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광주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그 학생 인권 영화제 여기서도 우리 광주 경찰청장 상을 받으시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좀 이건 좀 많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서 이런 자기의 꿈과 끼를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제작단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 일부 부모님들 측에서는 저희가 이제 영상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좀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런 청소년들이 영상 활동이나 아니면 외부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죠. 예, 학부모님들은 어떻든지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미래에 아주 번듯한 직장에서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는 뜻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는 그 영어, 수학, 문제풀이 공부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미래에 뭘 하면서 살 건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걸 밀어줘야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꼭 이거 시험 잘 봐가지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가야만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부모님들이 뜻을 좀 접고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보다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또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믿지 않고 이제 취직 잘 되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미래에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면은 정말 그쪽으로 너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하는 방식이셔서 저는 되게 원활하게 제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네. 훌륭한 부모님이시네. 행복한 감사합니다. 학생. 그대는 저희 부모님 원래 이런 예체능 쪽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만든 작품이나 그런 게 방송도 나가고 또 영화제도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봐주시면서 얘가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은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대는 저는 원래부터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찬성을 하세요. 아유 훌륭한 부모님이시네.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화 활동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참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내 몸이 많이 건강하기는 했지만 키도 작고 야리야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취미라는 거는 없었고 되게 시간이 나면은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이런 시간이 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신문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 그 당시 학생 잡지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이 권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이러는 걸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학생들이 보통 하는 일인데 그것이 취미처럼 됐죠. 네. 저는 교육감님이 이제 실시하신 것들 중에서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를 금지를 하셨잖아요. 예. 전 그게 이제 그러다 좀 늦게 등교를 할 수 있어서 아침밥도 챙겨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잠도 좀 더 잘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부모님들은 사실 이제 공부를 좀 덜 하지 않나 성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친구들은 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아침밥을 먹으니까 근데 늦어져도 또 지각하는 애들도
더 자니까 있고 더 이제 일찍 오는 일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들 긍정적으로 되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부모님들도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기보다는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아침도 먹고 오고 불과 아침 시간에 한 30분 정도 여유예요. 근데 이 30분 동안 학생들이 더 자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짜증내고 다투기보다는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졌다는 것.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잠을 20-30분 더 자겠죠. 이게 아침 시간, 오전 시간에 수업 중에 졸지 않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달까 그런 좋은 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래요. 과거에는 1, 2교시쯤에는 뭐 조는 아이들 깨우느라고 나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서 그러니까 졸지 않으면 공부 시간도 집중도 잘 되겠죠. 그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좀 걱정하셨지만 이 두 가지 면만 보고도 오히려 부모님들이 좋아하신 분이 많이 생겨났고 또 성적도 집중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에 네. 반대를 하셨던데 네. 반대하신 이유가 뭔지. 제가 역사 전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25년 이상을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이라는 것을 선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많이 억압했어요. 그때의 교과서 1973년까지만 해도 거민정 교과서에서 10가지 정도의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유신 선포하고 73년에 국정화하겠다 해가지고 74년부터 다시 국정교과서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1989년에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헌법 소원을 냈어요. 역사 선생님들과 학자들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거민정 교과서가 더 바람직하다. 국정은 우리의 생각을 많이 고정화시키고 한 가지로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93년부터인가 이게 다시 거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한 12, 13년 지났는데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1973년에 40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이렇게 너무너무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 역사의식을 바르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 미래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국정도 좋지요. 좋지만 우려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로 만들면 또 다양한 학문적인 성과들이 집약되어서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으로 교과서를 기술할 가능성이 99%예요. 과거에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라든지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주성, 전문성 이런 게 많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국정화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국사 선생님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시골에 있는 노아중학교부터 해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해서 특목고까지 다양한 곳에서 교사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올라오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찾아뵙기도 할 텐데 그런 제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사들의 보람은 제자들이 교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전에 제자들도 어쩌다가 뭐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한번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 모임에 나를 불러준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쁘고 고맙고 보람을 느끼죠. 아, 내가 그래도 교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기쁘죠. 지금도 뭐 한 30년 전에 제자들도 연락을 하고 또 뭐 그렇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 교육감님은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많이 뵙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저희 광주 지역 학생들이 좀 더 뛰어난 점이 있는지 어떤 더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무엇가 있을까요? 또 그런 자랑도 많이 하시는지. 아이 그렇죠. 자랑 많이 합니다. 다른 교육감들 만나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자랑 많이 하죠. 우선 광주 학생들은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크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또 사회적 뭐 정의라 했으니까 옳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커요. 우린 뭐 역사적으로 그래 왔지요. 우리 지역 사회가 의향이라고 하니까 뭐 한말에 뭐 그 전부터 보면 임진란 때 의병이나 한말의 의병이나 또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이거나 또 4.19 학생 혁명운동에 참여한 거나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거나 이런 거를 쭉 보면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는 달리 광주 학생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정의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또 자랑합니다. 그럼 뭐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주 학생들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수능 결과를 매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보면은 광주가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1등 아니면은 2등. 제주도가 1등 하니까 우리가 2등. 근데 제주도를 빼면 우리가 1등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최상위권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광주 학생들은 오랜 전통이랄까 그 학교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한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죠. 그럼 다른 지역 교육감들이 부러워해요. 광주 와서 배워야 되겠다. 그럼 많이 배워갑니다. 또 이런 분위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리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꺼이 자기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 그런 아이들을 더 잘 돌보겠다 하는 그 희망교실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뭐 2분 중에 1분이에요. 우리는 14,000명 교사들 중에서 7,000명이 이걸 참여한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쳐 보기 위해서 그 수업 나눔 운동에도 1,000명의 교사들이 참여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데 교육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광주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이냐. 와, 광주 교육은 희망이 있네.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정의롭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적으로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더 잘 지도해 보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저는 이런 데서 광주가 굉장히 자랑스럽다라 생각하고 늘 자랑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광주 학생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지금처럼 정의로운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기가 쉽지요.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실천하는 데 따라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처럼 그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든 그걸 가지고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희망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결과들 얻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님과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 은사님이 교육감님이신데, 네, 이제 항상 집에서 교육감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만 듣다가 이제 실제로 직접 찾아뵙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교육자분이라 들으셨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아버지 말 이제 드디어 믿을 수 있게 돼서 저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저 이장자 백자시. 예. 박수 한번 더요. 네. 지금 기아차에 근무하는 네, 이장백 씨. 예. 난 노화중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네.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인데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네. 저도 오늘 항상 이렇게 모니터로 나오시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뵈고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교육감님이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교육감님의 그런 어떤 기대나 그런 거에 부응을 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 친구들 중에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힘들게 하거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 그 어린 시절에는 저 녀석은 언제 사람 될까? 저게 사회생활을 잘할까?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바른 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살더라고요. 자기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은 속썩이게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면서 많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시민들, 선생님들도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이걸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냥 두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따뜻하게 지도해 준다면은 정말 바르게 잘 자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이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정말 힘을 내서 잘 할 겁니다. 어른들이 좀 예쁘게 봐주신다면 더 잘할 거예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